네, 이슈를 보는 남자 시간입니다. 중요한 이슈에 대한 여의도의 시각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시간 이투데이 김시영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 지수가 4월 연속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2월 출발은 썩 좋진 않지만 우리 증시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솔솔 무르익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우리 증시가 글로벌 증시 강세에 동참할 수 있을지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영 기자, 어제 마감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코스피 지수가 4월 연속 하락하면서 1950선으로 밀려났습니다. 앞서 미국 뉴욕 증시가 상승을 마감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 코스피는 그 외국인과 개인의 동반 순매수세에 힘입어서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장중 1960선을 넘기도 했지만 8거래일 만에 그 매도로 돌아선 기관 매도 물량이 출회되면서 하락 반전했고요. 결국 기관의 매도 공세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는 관망 심리가 대두됐다라는 분석인데요. 시장을 이끌 주도주가 부재한 가운데 어닝 쇼크가 이어지고 있고 경기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운수 창고 업종이 1% 넘게 하락한 가운데 운송장비, 은행, 종이목재, 보험 건설업종도 대체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경기 방어적 성격이 큰 통신업종이 2% 넘게 올랐고요. 전기가스업과 음식료, 유통 등 방어주들이 대체로 선방을 했습니다. 최근 증시 보면은 주도주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들이 좀 이끌어줘야 되는데 좀 상황이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어제 흐름 좀 어땠습니까? 네,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의 주가 역시 엇갈리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0.28% 하락한 143만 7천 원을 기록을 했고 또 기아차와 현대자동차가 1에서 3%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주식장이 대세 상승을 보였을 때 함께하던 전차군단이 약세를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증시 전반의 상승세가 둔화된 모습인데요. 반면 한국전력과 SK텔레콤, 또 롯데쇼핑은 1에서 4% 올랐고 현대모비스와 SK하이닉스, 또 LG, KTNG 등도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업종별 흐름과 마찬가지로 수출주보다는 경기 방어주의 강세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난 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주도주의 공백 상태가 좀 길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증시 부진에 좀 일조를 한 것 같은데 네. 아직 주도주는 시장에 나타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선 긍정적인 전망이 좀 쏟아지고 있다고요. 네, 현대증권은 어제 그 보고서를 통해서 이달부터 글로벌 증시와의 그 디커플링 해소와 더불어서 새로운 비상을 위한 준비 과정이 좀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현대증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의 그 1920선이 저점이자 지지선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또 기술적, 수급적 측면에서 2050포인트가 그 저항선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또 현재 코스피 지수 1950선에서는 그 반등을 이용한 주식 비중 축소보다는 그 변동성을 활용한 비중 확대 전략이 좀 바람직하다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요. 국내 증시에서 악재로 작용했던 엔달러 환율이 94에서 95엔 수준에서 속도 조절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 또 원달러 환율 역시 현재의 수준에서 변동성이 좀 축소될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지수 상승에 발목을 잡았던 국내 기업들의 그 4, 4분기 실적 역시 막바지에 진입하며 제조업 실적 악화라는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이는 점도 증시 반등의 한 요인으로 이렇게 꼽혔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실물 경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시차를 통해서 국내 경기로 이어질 것이고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조만간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글로벌 증시와 동조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현대증권은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인 소식도 있네요. 근데 이제 증시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 수급이 당연히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이 국내 증시의 영향력이 큰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요즘 심상치가 않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증시 상황에서 그 외국인 매물 부담은 좀 주의할 요소로 꼽히고 있는데요. 시장 전체적으로 수급 불균형이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수급 측면에서의 그 불편함이 좀 더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증권가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줄고 순매수에 가담하는 과정에서 기관이 또 얼마나 뒷받침하느냐가 수급의 관건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당분간은 외국인과 기관 또 개인 등 수급 3주체의 그 움직임에 좀 주시를 해야 한다는 것이 증권가의 분석입니다. 수급적인 변수가 좀 여전히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네요. 네. 이 때문에 이 투자 전략 세우기가 쉽지가 않은데 여의도에서는 단기적으로 어떤 투자 전략을 좀 추천하고 있나요? 네, 일단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주식시장이 하향하기보다는 우상향으로 방향을 잡아갈 것이라는 데 의견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수가 상승하면서 글로벌 증시 상승세와 함께 갈 것이다라는 그 분석인데요. 문제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여전히 환율 변수가 부각되면서 수출주에 대한 전망이 다소
계속 어둡게 나타나고 있고 이 때문에 시장의 주도주 공백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당분간 경기 방어주들이 시장 주도주 공백을 좀 메울 대안으로 부상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으로 일각에서는 전기전자라든지 뭐 자동차 쪽에서 뭐 자동차, 특히 자동차 관련주가 좀 이제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때 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수출주에 대한 상승 모멘텀 다시 좀 되찾을 수 있을까요? 네, 그 최근 원화 강세가 주춤해지면서 수출주의 그 반등 가능성을 예상하는 증권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역시 내수주 위주의 포트폴리오 구축을 제안하는 목소리가 많은데요. 원화 강세로 인해 올 1분기 전기전자와 또 자동차, 철강 등 수출주 실적이 전분기에 비해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환율 범위가 확인되면 IT와 자동차 등 수출주의 반등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낙폭이 과대한 현 시점에서 비중을 늘려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펀더멘탈 자체 문제가 아니라 그 환율이라는 외부 변수에 따른 주가 하락인 만큼 지금과 같은 조정 국면이 직접 저점 투자의 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당분간은 시장이 특별한 이슈가 없이 약간의 그 테마성 이슈에 좀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어제의 경우도 방산주, 북한 핵 문제 때문에 방산주가 많이 올랐는데요. 그런 흐름을 좀 살펴보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김시영 기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슈를 보는 남자와 함께 우리 증시가 글로벌 증시 강세에 동참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